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2019 지프 컴패스 모델입니다. 지프에는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랜드 체로키, 랭글러, 체로키, 컴패스, 레니게이드 이렇게 5개의 라인업 정도가 갖춰져 있고, 그 라인업에는 파생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레니게이드 바로 위에 있는 지프 컴패스 모델이고요. 롱지튜드하고 리미티드가 있는데,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4,340만원이고요 컴패스도 체로키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에 7개의 기둥이 그렇고요, 여기에 집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있는 부분들도 예전에 체로키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을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역시 좀 강한 느낌, 이 선들이 뒤에는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앞쪽에는 조금 날카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DRL이나 이런 것들은 LED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이드 시그널이나 안개등 같은 경우는 기존 할로겐 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프론트 스커트에는 크롬으로 덧대주고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들을 잘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본넷은 약간 각져 있는 형태를 약간 덮어주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은 4400mm, 휠베이스는 2636mm로 차량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넉넉한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보다는 뒤쪽 오버행이 조금 짧은 편이고요. 접근각이라고 하죠. 앞뒤에 차체하고 바퀴하고의 각을 보게 되면 진입각이 앞쪽은 그렇게 좀 높은 것 같지 않고요. 뒤쪽은 조금 더 가파른 것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60, 17이고요.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부드러운 선들로 연과 선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도어 쪽도 보시면 살짝 주름을 잡아서 꺾고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한 번 더 꺾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입체감 있는 모습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에는 지금 우레탄 타입으로 덧대주고 있어서 약간 터프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컴패스라고 적혀 있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아래쪽에 크롬으로 조금 덧대서 멋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프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형태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바디 컬러하고 다른 루프의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들을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고요. D필러는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크롬으로 이 루프하고 차체하고 딱 양분되는 느낌들을 주고 있고, 곡선을 부드럽게 뽑아주고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지붕이 약간 좀 떠있는 느낌, 차가 좀 커 보이는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와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전형적인 안정감 있는 SUV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텔게이트는 수동인데요, 여기서 잡아 올리면 되는 방식이고,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도 넉넉한 편이지만 트렁크 공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 차량들이 그렇게 트렁크 공간에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컴패스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깨알, 요거 지프를 형상한 건데요, 요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고 있고요. 바닥 부분에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주면 참 공간 활용이 좋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패널 자체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조금 더 높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펑크 수리킷 준비가 돼 있네요. 측면에는 운전석 뒤쪽으로만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조명 장치는 그냥 할로겐 전구가 적용이 돼 있네요.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실내 공간이 비교적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테일게이트 쪽에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도 지금 지프를 형상해 놓은 것들이 있고, 요런 데에도 포인트마다 조금 재미있게 깨알로 많이 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후면에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4L 멀티 에어라고 하는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2360cc고요. 최고 출력은 175마력, 토크는 23.4입니다.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구동 방식은 아시겠지만 사륜구동인데요, 집 액티브 드라이브 셀렉 터레인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9단 자동 미션이 매칭이 되고요. 컴패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피아트 느낌도 나고요,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있네요.
봤을 때 느낌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앞좌석이 그렇고요. 헤드룸 공간도 보시면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은 뒷좌석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뒷좌석은 시트가 살짝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좌석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 2개만 오토라고 친절하게 쓰여 있네요. 2개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인조 가죽이지만 이쪽에 이렇게 덧대주고 있어서 약간의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알파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랩포켓은 크기도 적당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 마무리도 괜찮네요.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보기에 참 단순해 보이는데 의외로 편했던 것 같아요.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지만 열선 시트는 하이로우 2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좀 독특하죠. 형상도 그렇고 위치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서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여기가 약간 꺾여 있거든요. 지금 요 모양 그대로 직사각형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데 이쪽 끝이 약간 불편했어요. 바닥에는 방음제들이 좀 드러나 있긴 한데 어쨌든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수동이고요. 조명 조절 장치는 로터리 타입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각은 3단계, 4단계로 조절이 되죠. 0부터 3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어벤트는 하이그로시로 가져가고 있는데 요 정도의 포인트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면요, 버튼 시동 위치가 여기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키 돌리는 위치의 버튼 시동을 안쪽에 자리를 잡아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직렬 4기통 2.4L 가솔린 멀티 에어라고 하는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죠.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요. 클래식한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폰트가 조금 귀엽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반사가 조금 돼서 글씨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입니다. 왼쪽에는 안쪽에 있는 정보 표시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화에 관련된 옵션들도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스피드 리밋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패널을 보시게 되면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메뉴 구성 나쁘지 않고요. 터치의 조작감이 상당히 좀 빠릿빠릿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상도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국내 지형에서 길을 찾거나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도로를 갈 때는 산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쪽도 하이그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잘 보시면 보통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손 닿기가 편하게 만들어 놓는데 컴패스에서는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터프한 느낌? 지프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는 이쪽에서 컨트롤을 온오프하고 볼륨 있고요. 브라우저 엔터하고 튠 기능은 오른쪽에서 로터리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메뉴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단순화 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에 관련된 것들 푸시 타입하고 로터리 타입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로터리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드는 가운데에서 푸시 타입으로 누르면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온도도 푸시 타입으로 준비가 됩니다. 4륜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오토, 스노우, 샌드, 머드 이렇게 4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단자, 옥선자 준비가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조금 자그마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클래식한 차인데 9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반응 나쁘지 않았고요. 이 노브 자체도 약간 큰 듯 하지만 터프한 느낌을 이어가는 데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스탑앤고 기능하고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높이가 적당해서 이렇게 기대기는 편한데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고요. 안쪽의 공간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명도 없네요. 그리고 조석의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형태고요. 여기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는 않은데 깊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져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소지품들을 보관하시기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앉았을 때는 너무 밑에까지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무릎이 닿는 그런 불편함은 있었고요. 네, 뒷좌석 공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윈도우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유리창은 끝까지 다 내려오네요. 이것도 민감한 분들이 계셔서 리뷰를 해드립니다. 외포켓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겠는데 깊이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쪽에 보시면 화면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니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헤드룸의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 바닥 공간은 평평하게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가 2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좀 세로로 되어 있네요. 세로로 되어 있는 점이 조금 독특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230V 파워 아울렛하고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내려와서 컵홀더도 있고 암레스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렸을 때는 뒤에가 이렇게 펑 뚫려 가지고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앞에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좀 좁죠. 그리고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앞좌석은 참 공간이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보이시죠? 뒤쪽에 오면은 조금 더 이걸 파거나 아니면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시트백 각도 조절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조절이 안 돼서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2개 반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백이 약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절이 가능하거나 조금 더 뒤로, 한 2, 3도 정도만 뒤로 누워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높이가 조금 있고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대시보드를 갖추고 있는데 공간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공간도 한번 보시고요. 썬루프는 듀얼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요. 파노라마 타입으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오픈 사이즈도 적절하기 때문에 시원한 실내 공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프 컴패스 2019년형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도 구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멀티 에어라고 하는 2.4L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70마력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크도 2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출력면에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국도에서 구단 미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였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한 80km 정도까지 속도를 올리면 8단에서 7단 정도? 7단에서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9단까지 올라가려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에 9단을 사용하고요. 통상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처럼 외곽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해봐도 7단 이상은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독립식 100%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차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물렁물렁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멀미가 날 정도의 소프트함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프 컴패스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SUV들의 그런 승차감을 지금 구현을 해줍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이고요. 최근에 조금 단단해진 그런 느낌마저도 지프 컴패스에서는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핸들링도 국도 구간에서 조작을 해봤을 때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차를 처음 받았을 때의 어떤 그 미국 차라고 하는
막연한 낯선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은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조금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의 클러스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차감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불편했던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비게이션이 위치나 이 조작했을 때의 불편함은 없는데 맵이 최근 맵을 빨리빨리 업데이트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티팩이라든가 뭐 여러가지의 교통상황 같은 것들을 전달을 받아서 내비게이션의 본연의 기능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혔다 폈다 하는 그 락폴딩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기 전에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고 나서 시동을 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옵션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겨냥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차량을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4기통 2.4L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킥다운 같은 걸 해봐도 상당히 반응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킥다운 같은 걸 해보면 엔진의 반응도 그렇고 미션의 반응, 요 엔진과 미션의 매칭 자체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다양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오랜 기간 적용을 했던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사륜구동의 어떤 험로 주파력이라든가 전체적인 구동 계통에서의 신뢰감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시승을 할 때 강원도 쪽에 해변에 와서 모래밭에서도 조금 주행을 해봤는데요, 그런 데서도 쉽게 잘 빠지지 않고, 국내에서 지금 뭐 전자식 사륜구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시스템들에 비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스펜션 셋업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7인치 휠과 매칭이 되고 있어서 약간은 좀 울렁거리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그 쫀득한 느낌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튀거나 하드하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의 승차감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진동은 뭐 가솔린 엔진은 장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MVH가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소음도 바닥에서의 타이어 마찰음도 크지 않은 편이고, 의외로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뭐 이 정도면은 저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 안쪽에서 이런 소음 같은 것들을 들어봐도 울리거나, 특히 이제 SUV 특성상 뒤쪽에서 공명음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비교적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시멘트 구간에서도 그렇게 바닥소음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거 봐서는 전체적인 방음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차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또 시트 포지션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승하차를 할 때 보면 일반 승용차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승하차를 할 때 조금 편리하게 타고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앉았을 때의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전방 시야도 물론 좋지만 이 아웃사이드 미러인데요, 미러 자체의 형상이 그렇게 크게 생긴 거는 아닌데 거울이 굉장히 또렷하고요, 또 광각 처리되는 그냥 일반 미러에서 광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아주 매끈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각 미러 잘못 보면 약간 이렇게 어른어른하고 좀 보기에 거북스러운 느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없이 아주 뒤쪽 시야도 좋고 또 광각 부분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방 시야도 좋고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이 후측방도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시야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미션은 자동 9단이 매칭이 됩니다. 처음에는 9단이라서 이 기어비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미션 충격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시속 100km는 9단에서 약 1300rpm, 1320rpm 요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1500rpm이 안 되는 낮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됩니다. 연비는 공인 연비가 제가 9km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저는 14.7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연비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2.4L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자동 9단 미션,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 2톤이 조금 안 될 겁니다. 18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차량 스펙을 고려했을 때 저는 경쟁력 있는 연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인연비 9km대는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가 좋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렇게 외곽도로 중심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입을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료비라든가 낮은 연비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인포테인먼트 사이즈 자체가 좀 큼직한 편이고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은 글쎄요, 지금도 제가 고속도로 구간을 가고 있는데 지도에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새로 생긴 도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실내 공간도 좋은 편이고 전방 시야도 좋고 승차감도 맥퍼슨 스트롭과 멀티링크의 대표적인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고르게 A등급을 A 학점을 줄 수 있는 두루두루 잘하는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아쉬운 점으로 한번 지적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고요. 시내 주행에서 연비 정도, 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미국 차들이 좀 독특해요. 극초반에는 확 강하다가 그 초반이 살짝 넘었으면은 약간 헐렁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 중후반부터 다시 꽉 잡아주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브레이크 세팅을 보여주는데, 미국차 특유의 감성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브레이크 성능도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봐도 충분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든든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컴패스를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비부터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공인연비가 8km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7.2에서 8.1 정도, 8km 약간 넘는 수준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가솔린 2.4L 엔진이고 또 상시 4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납득할 만한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단 미션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연비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어쨌든 운행하기에는 그렇게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못하겠다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연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9.5에서 10.5 정도의 사이를 연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르가 그렇게 차가 크지 않지만 SUV이고 또 상시 4륜구동에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는 생각보다 이 악셀이, 가속 페달이 상당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기동성도 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답답하거나 하는 느낌들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동이 켜지고 꺼질 때의 진동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디젤 엔진에 비해서 엔진의 진동이 아무래도 자연흡기고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NVH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너링을 해봐도 도심 구간에서는 뭐 아주 편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심 주행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느낌, 편안한 승차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마 국내 현대기아차의 SUV들과 큰 승차감의 차이, 어떤 이질감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실내의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그리고 각종 버튼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어할 때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은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오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차량의 어떤 승차감에 있어서는 도심 주행에서도 큰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속 방지 트럭 같은 걸 이렇게 넘어봐도요, 뒤쪽에 바운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잘 좀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시내 주행에서도 비교적 경쾌한 느낌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출렁출렁 하거나 되게 좀 뒷수습이 안 되면, 예를 들면은 차체가 좀 흔들리고 나서 바로 안정화되는 어떤 느낌들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뒷수습이 잘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제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줬습니다. 차량이 그렇게 국내에서는 많이 팔리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일까 라고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연하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만든 차량들에 대한 선입견, 예를 들면 조립의 마감이 조금 아쉽다거나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우리 성서에 안 맞는다거나 연비가 한없이 나쁘다거나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중량은 많이 나가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좀 물컹물컹할 정도로, 멀미가 날 정도로 소프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 2019 지프 컴패스를 시승을 하면서 그런 저의 선입견들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잘 쪼여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야도 좋고 규모 있게 차량을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차량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죠. 3천만원대 후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리미티드 모델은 4,3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차량 가격이면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3.8 모델, 가솔린 모델에 약간의 옵션을 더 하고 출고가 가능한 그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자연흡기 4기통 2.4리터 엔진을 선호하시게 될지, 아니면 비슷한 연비의 V6 3.8리터 엔진을 선호하시게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됐고요. 어떻게 보면 차량의 가격도 문제지만 연비 때문에 사실 많이들 망설이시는데, 이 차량과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공인연비를 보기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8km대, 9km대의 연비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추천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은 저는 가족 구성원이 4인 가족이고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차량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해 보면 저는 4천만원 초반이면은 팰리세이드 3.8 모델에 옵션을 조금 더하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뒷좌석에 제가 지금 앉아봤는데요,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뒷좌석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이 높다는 얘기는 앞쪽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좋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높이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살짝 아래쪽에 있어서 조작할 때 그렇게 편하진 않고요.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230V 파워 잭이 있고요. USB 타입의 파워잭도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요, 이 헤드룸이 생각보다 많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탔을 때는 괜찮은데 성인이 타게 되면은 많이 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공명음이나 이런 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일부 차량들은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이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지프 컴패스에서는 그런 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조금 편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네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유리가 굉장히 넓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쾌적한 실내 공간을 잘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집 컴패스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